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나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어색해지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든 적 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나 사소한 행동으로 시작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관계는 예전의 따뜻함과 정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정말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신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은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폭풍처럼 미처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관계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관계의 끝을 직감하지만 정작 그것이 무슨 이유로 어떤 신호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다 더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더 이상 방치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에는 명확한 행동 패턴과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관계가 단절되기 전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정 신호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 신호들을 알아두면 관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는 얼마나 건강한가요? 그리고 이 관계가 정말 앞으로도 이어질 가치가 있는지, 혹은 이미 끝나가고 있는 관계는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모든 관계에는 서로의 노력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끝을 맞이해야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 또한 삶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관계의 끝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대화의 단절입니다. 특히 퍼빙이라는 행동은 그 단절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빙은 가까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화면에 집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사소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관계의 본질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화란 단순한 말의 주고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연결이자 상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퍼빙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나는 내게 관심이 없어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가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든 간에 점차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핸드폰을 그만 만져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퍼빙은 사실상 그 관계에서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거나 상대방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 온 가족이나 친밀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정서적 단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퍼빙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대화의 질과 빈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리감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과 감정이 완전히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 문제를 넘어 관계 전반에 걸친 소통과 신뢰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순간에 집중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더불어 상대방에게 왜 이러한 행동이 상처가 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화 단절이 단순히 퍼빙으로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다른 신호에서도 관계의 단절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아끼고 배려해야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관계에서 친밀감이 높아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는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 됩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농담이나 가벼운 말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깊은 상처를 남기며 관계를 서서히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태도는 흔히 독성 친밀감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친밀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고 때로는 비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늘 이런 식이야. 내가 뭘 알겠어. 같은 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농담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꼬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관계의 신뢰를 파괴하고 감정적 연결을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시와 깎아내림이 지속되면 관계에서의 상호 존중은 사라지고 상대는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가벼운 행동이 쌓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거리감을 심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상처는 깊어지고 결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단절과 연결되며 관계의 종말을 앞당기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이를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왜 그러한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지 솔직히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했던 말이 너에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 미안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귀 기울이고 부정적인 언행보다는 칭찬과 격려로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관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시와 깎아내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관계에서 생기는 작은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관계가 더 이상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이 나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독성이 있는 관계를 떠나는 것이 나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무시와 깎아내림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면 관계를 정리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점입니다. 관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신호는 바로 감정의 둔화와 무관심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쁨이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상대의 감정 변화에 둔감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감정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관계가 점차 무미건조하고 감정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둔화는 흔히 오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정서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이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슬픈 이야기를 할 때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그 관계가 점차 소홀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관심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바쁜 생활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닫히고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 상대의 이야기를 귀찮아하거나 문제 해결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줄어든다면 이는 관계의 근본적인 균열을 드러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를 넘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정의 둔화는 관계를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거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게 만듭니다. 점점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데 둔감해지고 더 나아가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정서적 단절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관계 속에서 기쁨과 공감을 되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둔화와 무관심이 계속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더 이상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관계는 상호작용과 정서적 유대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반이 사라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 중 하나는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시간이 이제는 점점 부담스럽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작은 행동이나 말투에도 신경이 쓰이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된다면 이는 관계가 이미 균열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이제는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짜증과 불편함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관계에서 정서적 연결이 약해졌고 서로가 더 이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런 불편한 감정이 반복되면 상대방과의 만남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거나 만남이 끝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이는 관계가 단절로 향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동기가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편함의 원인을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대방과 문제를 공유해야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상대방과의 시간을 줄이거나 관계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거나 불편함과 짜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관계의 끝을 인정해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다면 이는 관계가 깊은 균열을 겪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행위는 관계에서 중요한 정서적 연결의 한 부분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그 관계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오히려 망설여지는 순간이 반복된다면 이는 상대방과의 감정적 거리가 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의 반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웃으며
기뻐했던 상대방이 이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기대감은 낮아지고 공유의 욕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서 느껴지는 무관심은 나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 표현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상실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에서 공감과 신뢰가 사라졌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관계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공감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를 유지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가 이미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신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서적 연결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 역시 내 기쁨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거절되거나 무시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깊은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관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 관계에서 얻는 정서적 만족이나 안정감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이런 신호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점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관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과정이 새로운 인연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던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삶에 큰 의미를 주던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부담으로 느껴지거나 더 이상 나에게 가치 있는 관계로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종종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관계가 변화하고 끝나는 것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정서적 애착, 추억,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의 무게 때문에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호적인 존중과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사라졌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성장과 행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인연을 받아들일 여백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물건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손에 쥘 공간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끝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독성이 가득한 관계를 떠나면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건강한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의 정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나에게 주는 감정적, 정신적 부담을 솔직히 바라보고 이 관계가 지속될 경우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과거를 미워하거나 후회하기보다는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는지 되새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긍정적인 순간과 배울 점이 존재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교훈을 미래의 관계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관계의 끝을 단순한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삶의 순환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관계의 끝은 단순한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깨달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공간을 비우는 것이 더 나은 것들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관계의 끝은 곧 새롭게 시작할 무언가를 위한 빈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그 페이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과 노력이 만들어낼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법인과 대화 단절에서 시작해 무시와 깎아내림, 감정의 둔화와 무관심,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의 불편함과 짜증, 나아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의 상실까지 마지막으로 새로운 인연을 위해 기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호는 단순히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관계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 관계를 지속하며 행복할 수 있는가?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반면 잘못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정서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관계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만남과 환경에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더 이상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